자, 국민의힘은 이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주요 포인트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이 지출 부분 오늘 좀 설명들을 좀 했는데 손봉규 위원장님 납득이 좀 되십니까? 네, 사실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좀 할 게 좀 제가 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총리 겸직하는 걸 금지하지 않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금지가 돼 있는데 왜 이걸 금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금지를 한다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책임감이 있고 좀 더 어떤 인재의 풀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걸 꼭 국회의원에서 나를 도왔던 사람들, 나에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청문회에서 많이 느꼈던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던 지역의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또 전 부인이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아나운서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알고 젊을 때부터 같이 했고 저희 아버님이 후원회에서도 중요한 그런 상당한 역할을 하셨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과거에 이제 그동안 그러나 몰랐던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던 김민석 후보자의 어떤 과거 인생을 알게 됐는데 이게 총리나 장관 청문회면 그 사람의 능력, 도덕성 검증이 돼야지 과거 털기 청문회가 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어떤 배수의 진을 치고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총리에 임한다라면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선 떳떳하고 완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10가지 의혹 제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10가지 의혹 제기가 국회의원들께서 그 청문위원들이 많이 의논해서 한 거지만 김민석 후보의 어떤 능력 검증이냐 과거 검증이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되는 이런 청문회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손봉규 위원장의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도덕성 검증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거에 치우치면 너무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리로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그 사람이 자질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질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과거 재산 문제, 뭐 전처 문제까지 꺼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거밖에 할 게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늘 보니까 보수 언론들도 한 방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기사를 썼더라고요. 결정적으로 낙마를 시킬 만한 만큼의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뭐 우리가 볼 때 일반인의 시선에 봤을 때 약간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총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이나 좀 검증을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인지를 따져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민들이 판단할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질문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고 저는 뭐 인사청문회법 개정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하거든요. 개인 이제 그 사생활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보고서 채택해서 그거 청문위원회에 넘기고 그리고 공개로 하는 것은 정책적 부분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다 보면 청문회의 원래 본질 자체가 자꾸 흐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늘 지적이 나오는 부분 이번에는 좀 가다듬고 하면 되겠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번에는 이런 말씀이었고요.